저는 요새 국민의힘이 과학과학 거리는 게 정말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싫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과학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일부 국힘 도의원들도 과학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정말 과학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을 빙자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중수소만 정말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삼중수소 위험한 물질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폭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삼중수소만 이야기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만을 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도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모든 핵발전소는 핵발전소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 물이 다시 돌아서 바다로 나가는 과정에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다 삼중수소 배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건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삼중수소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버리고자 하는 핵오염수가 어떤 것이냐, 단순하게 뭔가를 식히기 위해서 썼던 물이냐? 아닙니다. 핵발전소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핵연료봉 자체에 닿은 물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삼중수소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64개 핵종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플루토늄, 세시움, 요오드 등등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뼈에도 붙고 간에도 붙고 눈에도 붙고 근육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나가질 않아요. 거기에서 계속 에너지를 쏘아댑니다. 방사능 물질이라는 거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붕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거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잘 안 가르쳐주죠. 과학 얘기하는 팀에서요.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하겠죠.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됩니다. 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와중에 하나 발생하는 게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고요. 돌연변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암이 됩니다. 암이고 돌연변이거든요. 우리 몸에 없던 세포. 그것이 암입니다. 방사능 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에너지 때문에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선 촬영 기사님들 보시면 항상 납치마를 입고 계시잖아요. X선은 납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입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만약에 방사선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방사능 물질이 무해하다면 방사선 기사님들이 납치마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삼중수소가 정말 문제가 없고 깨끗한 물질이라면 기준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기준치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기준과 먹을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추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일본이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잘 준비했다. 그래서 해양 투기해도 된다. 라고 국무총리도 얘기하고 식약처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정말 과학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해서 핵물질을 걸러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돌렸는데도 70%는 걸러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준치의 2만 배 이상인 물질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해도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몇 번을 더 돌리면 깨끗해질 것이다. 과학이라는 거는 몇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회만 돌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입니다. 언제 아주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돌리겠습니다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에 우리나라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 갔다 왔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 시료 채취를 안 했거든요. 시료 채취를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IAEA 얘기가 지금 열심히 검증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IAEA가 2015년에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곳이 IAEA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100% 신뢰하면서 그들의 결과물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아니죠.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를 빙자해서 해양 투기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진짜 해양 투기가 되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30년 얘기하고 있지만 2050년에 일본이 정말 지금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를 폐로해야 끝나는 일인데, 지금 2050년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2060년이 될지 2070년이 될지 모릅니다. 30년 해양 투기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루에 18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130만 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180톤씩 나오는 거 곱하기 30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해양 투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있고 어마어마한 양을 투기할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결과적으로 해양은 오염이 될 것이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될 겁니다.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식량의 위기가 올 겁니다. 왜? 수산업에서 공급하고 있는 식량을 더 이상 우리가 섭취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이런 말도 합니다. 수입산 먹으면 되지. 바다가 호수입니까? 바다가 다 갈라져 있나요? 태평양이 오염되면 어느 순간에 인도양도 오염되고 다른 대양도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산을 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식량 위기에서만 그치느냐? 벌써 소금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위기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뒤에 뭐가 있을까요? 국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물가가 엄청 높은 상황인데 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피해 누가 다 감내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 다 감내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누군가의 안전,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미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거리는 국민의힘 도의원 여러분들한테 따끔하게 꼭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학 얘기할 거면 이 자리에 와서 증명해 보라고요.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저는 더 이상 발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내려가도록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단결된 여러분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텐데요. 꼭 참여해 주십시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